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뒤꿈치 뒤쪽에 볼록하게 올라온 분이 있습니다. 뒤꿈치 중에서 바닥 말고 뒤쪽이 볼록하게 올라온 분인데 이게 혹인지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개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킬레스 힘줄이 뼈에 붙어 있는 그 부위가 볼록하게 올라오는 그런 병인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대개는 양쪽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만 볼록한 경우도 물론 있지만 양쪽이 그런 경우가 많고 이분인 경우에는 한쪽이 좀 더 심하게 볼록합니다. 이분은 아주 더 심하게 볼록한 분입니다. 옆에서 완전 혹처럼 올라와 있죠. 이게 꼭 진짜 이건 혹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혹처럼 되어 있더라도 아프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파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는 처음에는 자고 나서 아픕니다. 자고 나서 아픈 것도 운동을 많이 한 날, 그 다음날 아침에 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것이 점점 심해지면은 조금만 걸어도 아프고, 많이 걷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도 더 많이 아프고, 이렇게 이제 증세가 세월이 가면서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등산을 하고 나서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축구하고 나서 아프다. 나는 축구를 꼭 좀 해야 되겠는데, 나는 축구 때문에 사는데. 근데 이게 뒤꿈치가 아파서 잘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꿈치가 아플 수 있는 건 여기 발의 이제 그림인데요. 이게 아킬레스 힘줄입니다. 아킬레스 힘줄이 와서 뼈 요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요 부분. 그래서 요 뼈와 힘줄이 마주쳐서 이런 데도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요 부분이 아픈 거를 얘기를 합니다. 요 부분이 아픈 분은 대개 여기가 겉에서 봐서 볼록하게 약간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분도 여기 지금 엑스레이를 보면 뼈가 뾰족하지요? 뾰족하게 올라 있고 여기 뾰족하게 있습니다. 이분은 이 병이 오래돼서 힘줄이 여기에 붙어 있던 게 떨어져 올라간 겁니다. 저희가 뼈가 뾰족하게 자라나기도 하고 거기에 뼈 조각도 생겨 있던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서 보면 힘줄 안에 이렇게 아킬레스 힘줄이 있는데 그 안에 뼈가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뼈는 생기지 않고 힘줄 자체가 이렇게 두꺼워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분에서 힘줄의 두께는 대개 4mm, 4에서 5mm, 5mm보다 되게 얇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5mm 정도 됩니다. 여기서 4, 5mm 정도의 두께인데 지금 이거는 제가 여기 길이를 안 재봐도 이거는 10mm 넘을 정도로 정상의 2배 이상 두꺼워진 힘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한 힘줄이 이렇게 이 정도 돼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 뒤로 이렇게 크게 부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은 뼈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에 힘줄이 이렇게 많이 부어 있고 그 안에 뼈가 일부 이렇게 아주 작은 뼈가 이렇게 생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뼈의 크기도 다양하고 힘줄이 부어 있는 정도도 다양합니다. 어쨌든 아킬레스 힘줄이 뼈에 붙어 있는 부위, 여기 뼈가 약간 보이죠? 이렇게 희미하게 끝 이렇게 힘줄도 두꺼워져 있고 그래서 다양한 정도의 힘줄이 두꺼워진 현상과 뼈가 생긴 현상이 합쳐져서 겉으로 보면 혹처럼 불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있을 때는 이거를 이제 병명으로는 아킬레스건의 부착부 건염이다. 붙어 있는데 힘줄에 염증이 있다. 이런 병명을 붙입니다. 어쨌든 그 뒤꿈치가 불룩할 때는 심할 때는 운동을 좀 줄이는 게 좋겠죠?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뒤꿈치에 아킬레스건에 충격이 덜 가는 운동으로 전환하면 좋습니다. 달리기나 등산을 하면 직접적으로 거기에 충격이 힘줄이 뼈에 붙어 있는 부위에 충격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수영, 자전거 이런 것들 직접적인 충격이 덜 가는 운동 종목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지만 사람이 운동 종목 바꾸는 것도 쉽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은 난 축구하는 맛으로 인생을 산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뒷굽이 있는 신발을 신으면 증상을 호전시키기 좋습니다. 가령 우리가 발이 아프면 뭐가 됐든지 굽이 없는 신발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뒷굽을 약간 올리면은 아킬레스 힘줄이 뒤가 약간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줄이 덜 당겨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우에는 뒷굽이 약간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무슨 아주 하이를 신으라는 건 아니고 보통 신는 신발보다 1, 2cm만 높더라도 증상을 훨씬 더 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킬레스 힘줄을 늘리라 그러는데 이런 자세로 벽에 벽에다 대고서 밀면은 힘줄이 이렇게 늘어나는 힘이 가해지겠죠. 그래서 아킬레스 건염이 있을 때는 원인이 뭐든 어느 부위에 생겼든 힘줄 늘리는 치료를 권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힘줄 늘리는 치료를 해서 힘줄이 실제로 그렇게 늘어나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과도하게 늘리면은 이런 스트레칭을 하면은 그것이 더 아픈 원인이 됩니다. 약간씩 당기는 정도까지 스트레칭 하는 것은 좋지만은 지나치게 많이 아픈 거를 참아가면서 늘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킬레스건 부착부에 뼈가 생겨서 불룩한 경우가 많지만 힘줄이 부어서 불룩하게 보일 수도 있다. 제일 쉽게 해볼 수 있는 거는 신발 굽을 올리면 좋겠고 운동 종목도 충격이 들어가는 걸로 바꿔볼 수 있겠고 스트레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칭을 해서 지나치게 잘못하면 더 아플 수도 있다. 충격파를 해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수술을 하지 않는 방법 중에서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격파라는 걸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충격파를 하면 몇 번 하면 꼭 낫는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증상이 정 오래되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 불룩한 부분의 힘줄이 상해서 정상 힘줄이 되지 않는 거죠. 너무 뼈가 많이 생기고 힘줄이 상해 있으면 그 힘줄에 아무리 스트레칭하고 어떻게 해도 힘줄이 이미 정상 힘줄이 아니기 때문에 힘줄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 힘줄을 끊어내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